제목 캐시우드의 FTX발 위기에도 비트코인 평정심 유지. 2030년에 100만 달러 갈 것. 캐시우드 출처 유튜브 채널 블룸버그 마켓츠 앤드 파이낸스 코일 리더스 국내의 돈나무 언니로 널리 알려진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가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진행 중인 FTX발 위기에도 불구하고 10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1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캐시우드는 트윗에서 비트코인이 최근 위기 동안 평정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추력 암호화폐의 탄력성을 칭찬했다. 또 그는 FTX 설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비트코인이 투명하고 탈중앙화돼 있다는 사실 때문에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드는 FTX로 인한 시장 혼란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급량은 변함이 없다면서 기관의 제도적 채택이 본격화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2030년까지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는 최근 월간 뉴스레터 더 비트코인 먼슬리를 발표. FTX 몰락은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스레터는 FTX, 셀시우스, 알라메다와 같은 사례는 중앙 집중식 시스템의 해독제로서 분산화 및 투명성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며 FTX로 인해 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탈중앙화 블록체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온체인 매트릭스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 오늘날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의 공급량은 총 순환 공급량의 72%를 차지한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도 장기 투자자는 매도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12일 오전 8시 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17,12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플래그십 암호화폐는 평생 최고점인 약 69,000달러 대비 75%가량 폭락했다. 제목 2023년 암호화폐 스타트업 피바다 될 것 vs 파산할 만한 기업다 파산했다. 지난 5월 테라, 루나 사태에 이어 11월 FTX 거래소 붕괴, 또 위믹스 상장 폐지까지 터지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크게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난센 최고 경영자 알렉스 스바네빅이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23년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에게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4만 1,4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스바네빅은 2021에서 2022년 출범한 스타트업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인수가 되겠지만 몇몇 기업은 새로운 80% 이상 낮은 기업 가치로 새로운 자금 조달을 시도할 것이다. 기술직들의 급여가 내려가고 결국 기술팀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벤처캐피털들은 암호화폐 말고도 인공지능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싱크 2023 윌피어 블러드베스 포 크립토 스타트업스 하나 모스트 21-22 시드 스타트업스 런아웃 오브 머니 투 썸캡 어콰이얼드 3 어퓨레이즈 뉴라운즈 4 테크셀러이즈 컴다운 5 테크 접 타이털즈 빅플레이트 6 VCS 인베스트 이나더 섹터스. 반면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와서 헤이즈는 11일 암호화폐 지지자이자 팟캐스터인 스콘 멜커와의 인터뷰에서 파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업체가 파산했다.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 비트맥스 CEO인 헤이즈는 크립토 시장이 2023년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하다고 본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2023년 어느 시점에 미국 국채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연준은 돈을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위험자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목 블룸버그 미투자업계 폐행시대 저물고 있다. 지난 13년간 강세장을 주도해온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5개 빅테크, 이른바 폐행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메타는 지난 10월 마크 저커버그가 밝힌 4분기 실적 전망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의 25%가 사라졌으며 아마존도 4분기 실적이 역사상 최악일 것으로 전망한 후 하루 7%나 빠지는 등 폐행 주식이 올해 들어 20에서 66% 급락했다.
블룸버그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업들이 다시 시장을 주도하는 예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말 닷컴 붐 당시 주도주였던 시스코 시스템스와 인텔이 2000년 사상 최고치를 찍은 후 다시 옛 영광을 재현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 자산운용사 야누스 핸더슨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리처드 클로드는 패행이 기술주 주도의 차기 강세장을 이끌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관련 주식을 대부분 매각했다며 패행 용어가 생긴 이래 관련 주식 보유 비율이 가장 낮다고 전했다.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전체 증권시장을 흔들어 놓은 후 시장이 재반등할 때 패행 등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의 고공행진을 주도했다. 도시봉쇄로 소비자들은 아마존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고 넷플릭스에 가입해 콘텐츠를 소비했으며 애플의 아이폰을 이용해 페이스북을 보거나 구글 검색을 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고속 성장을 구가한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봉쇄가 풀리고 금리 급등으로 투기 성향이 약화하면서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장기 투자 계획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동안 이들 테크 기업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강력한 성장성이었으나 최근 들어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지난달 대형 기술주의 특징인 우월한 매출 성장이 최소한 올해는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대형 기술주들이 올해 8%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만 기술주뿐 아니라 일반 기업도 소속돼 있는 SP500에 포함된 기업들은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기술주의 고난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미국 시장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술 기업들은 1.8%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자들이 높은 대출 비용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투자 대상 선정에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어 메타의 메타버스처럼 입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는 투자를 꺼릴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은행 시노브스 트러스트의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데니얼 모건은 2년 전에는 패행이라는 다트간에 다트핀을 던지면 승자가 될 확률이 높았지만 아마도 더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11월 생산자 물가 9.3% 21개월 연속 상승. 일본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11월에도 9%를 넘어서며 2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 상승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0.6%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일본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9% 이상을 기록했으며 9월에 10.3%로 정점을 찍었다. 10월 상승률은 9.4%였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1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민간에서 예측한 8.9%보다 0.4%포인트 높다고 전했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원유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많은 품목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11월 수입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2% 올랐으나 전월 대비로는 5.1% 떨어졌다. 일본 수입 물가 지수 상승률은 올해 1월 이후 줄곧 30에서 40%대를 나타냈으나 11월에 20%대로 다소 하락했다. 생산자 물가 급등이 지속되면서 기업이 늘어난 비용을 소매 가격에 반영해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10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3.6% 오르며 4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제목 WSJ 미연준 속도 조절하는데 유럽은 계속 금리 인상할 듯. 내년 미국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은 공격적인 통화 긴축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주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로 0.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내년 초 5% 가까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통화 긴축으로 인한 경기 후퇴 우려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게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최근 두 차례 연속 0.75%포인트 금리를 올린 유럽중앙은행은 이번 주 0.5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도 이번 달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연준과 ECB, BOE의 금리 인상 폭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WSJ는 전했다.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연준은 내년 금리 인상 폭이 0.6%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ECB는 1.25%포인트, BOE는 1.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금리 인상 폭과 인플레이션 상황의 차이가 내년 금리 인상 전망에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연준은 4차례 연속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기준금리를 3.75%포인트나 올렸다. 반면 ECB도 최근 2차례 연속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지만 올해 인상폭은 2%에 불과하다. 인플레이션 상황도 차이를 보인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지난 10월 7.7%를 기록, 6월 이후 1.5%포인트나 빠졌다. 이에 비해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같은 지난달에 1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10월의 10.6%보다 0.6%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10월에 11.1%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JP모건은 내년 중반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6.5%대를, 미국은 4%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경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에도 우려보다 좋은 회복성을 보이고 있고 지난 10월 유로존 실업률도 역대 최저치인 6.5%까지 떨어졌다. 이는 제목 세계은행 IMF 내년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가능성. 내년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국제금융기구 근무자들의 분석이 나왔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이 사실은 12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화상으로 주재한 주요 국제금융기구 파견 직원과의 현안 점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 경제 전망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고물가와 기후변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의 영향으로 내년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아시아개발은행 이 사실은 국내 기후혁신 기술 지식허브 신설을 위한 논의 동향을 공유했다. 이외 미주개발은행의 신임 총재 선출에 따른 영향,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국사무소 설립 추진 현황 등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국제기구별 현황과 내부 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처음으로 개최됐다. 정부는 앞으로 기재부 본부와 현지 현안 점검 체계를 정례화하고 논의 내용은 대외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 동향 파악을 바탕으로 적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목 옐런 미 재무 인플레 내년 말까지 훨씬 낮아질 것. 미 연방준비제도가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내년 말이면 물가가 상당히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옐런 장관은 11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면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다면 내년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노동시장이 매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사람들이 개인적인 경제 사정에 만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물류비용 상승 등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주요 요인들이 점차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7.7%를 기록, 시장 전망치를 밑돈 것은 물론 1월 이후 가장 낮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13일 발표될 11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7.3% 올라 상승폭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온다. 다만 최근 발표된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7.4% 올라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만큼 CPI에 대해 낙관하기 이르다는 신중론도 여전한 상황이다. 연준이 13에서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하는 가운데 CPI 수준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여부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옐런 장관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침체 우려는 언제나 있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충격에 취약하다. 하지만 미국의 은행 시스템과 가계, 기업은 매우 건전하다면서 침체 위험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침체가 필요한 것은 분명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성장이 상당히 둔화하고 있다면서도 노동시장이 건강하며 거의 모든 구직자가 채용되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성장이 둔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이거나 이를 넘어섰다. 그런 만큼 사람들을 일자리로 복귀시키기 위해 했던 수준의 빠른 성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제목 코인엑스 5주년 맞이 다양한 이벤트 진행.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엑스가 12월 24일 5주년을 기념해 무한함과 그 너머에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라는 테마로 사용자의 지속적인 관심에 보답할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이벤트는 코인엑스 5주년 기념사진 게재 이벤트인 취업이트 코인엑스이다. 기념사진 게재 이벤트는 코인엑스의 공식 SNS 계정 팔로우 후 케이크와 그림 등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코인엑스의 5주년을 축하하는 사진을 게재하여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시 코인엑스의 자체 토큰인 CT 최대 5,000개를 보상으로 지급한다. 코인엑스 5주년 기념 사진 게재 이벤트는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 두 번째 이벤트는 코인엑스의 오프라인 기념 행사 참석 티켓을 얻을 수 있는 SNS 이벤트이다. 1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하는 해당 행사는 코인엑스의 SNS 이벤트에 참여해 오프라인 기념 행사 참석 티켓 획득 기회에 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이벤트에서는 다른 사용자와 함께 코인엑스의 5주년 축하는 물론이고 암호화폐 시장 흐름도 논의할 수 있다. 또 영상통화를 통해 코인엑스 팀과 대화하면서 코인엑스의 미래 계획 설명을 들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사용자에게 단독으로 제공하는 케이크와 와인, 현금 보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세 번째 이벤트는 테마 영상 제작과 5주년 기념 소식 리포스트 행사이다.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하는 세 번째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무한함과 그 너머에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라는 슬로건에 적합한 5주년 기념 영상 제작 후 코인엑스 측의 안내에 따라 SNS에 게재하면 된다. 제작된 영상은 코인엑스 관계자의 평가를 받게 되며 이벤트 당첨자는 전체 상금 풀 50만 CAT 규모의 거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코인엑스 관련 뉴스나 5주년 기념 게시글을 SNS에 공유해도 CT 토큰 보상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 이벤트는 5주년 기념 행사에 더해 크리스마스 증정품을 제공하는 행사이다. 크리스마스 증정품은 위의 세 가지 이벤트와 별도로 코인엑스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혹은 소원을 SNS에 게재하면 된다. 코인엑스가 사용자를 위해 산타로 깜짝 변신해 크리스마스 소원을 이루어줄 예정이다. 또한 5주년 기념 이벤트 기간에는 코인엑스 SNS 그룹에서 깜짝 에어드롭 이벤트를 진행한다. 에어드롭으로 한정판 NFT를 포함한 다양한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에어드롭 NFT 수량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에어드롭 이벤트는 코인엑스 SNS 그룹 중 한 곳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제목 비트코인 17,000달러 선하회 투심 불안 계속. BTC 단기 운영 금주 CPI FOMC 회의 결과에 달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발표와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개최 등 여러 대형 재료가 몰린 백위크를 앞두고 비트코인은 17,000달러 선을 다시 내줬다.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12월 12일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84% 내린 16,99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269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6% 수준이다. 투자 심리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 대비 1포인트 오른 27을 기록했지만 공포 단계는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니콜라스 메르테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운명은 미국 시간으로 12월 12일 CPI, 12월 14일 FOMC 회의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바닥 매수에 나서지 않는 까닭은 이번 주 CPI,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CPI는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80% 이상이 연준이 금리를 50bp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CPI 결과에 따라 인상폭이 더 높을 수 있다. 게다가 금리 인상폭이 예상치를 하회하더라도 시장은 여전히 압박을 받을 것이다. 과거 약 3장을 보았을 때 연준이 피벗에 나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어도 주가가 계속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목 NFT 사기 홍보 저스틴 비버, 마돈나 등 미 유명인들 피소, 에이프 최고가 대비 90% 폭락. 지루한 원숭이 NFT 컬렉션 저스틴 비버와 마돈나 등 미국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대체불가 토큰 사기 판매를 홍보해줬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11일 미국 연예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 등에 따르면 한때 투자 광풍을 일으킨 NFT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을 구매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 2명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기소된 유명인은 팝스타 저스틴 비버와 마돈나를 비롯해 인기 토크쇼 진행자 지미 펠런, 배우 귀네스 펠트로와 케빈 하트, 농구 스타 스테픈 커리, 올해 은퇴한 테니스 여제 세리나 윌리엄스, 인기 가수 포스트 말론과 더 위켄드 등이다. 원고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유명인들이 블록체인 기업 유가랩스가 발행한 100의 사기 판매를 홍보해줬다며 이들 스타는 자신의 팬들이 높은 가격의 NFT를 구매하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비소된 연예인들은 대부분 배잉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가랩스의 특별 클럽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랩스는 성명에서 이번 소송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NFT 판매 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루한 원숭이 NFT는 올해 한때 가격이 수십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현재 가격은 86,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NFT와 연동해서 유가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에이프 코인도 현재 최고가 대비 90% 추락했다. 제목 CNE 패드워치 12월 미기준 금리 50bp 인상 확률 77%, 내년 2월 빅스텝 가능성도 60%. 12월 11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5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오는 12월 14일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77.0%에 달했다.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23.0%에 그쳤다. 내년 2월에 기준금리가 4.75%에서 5.00%로 인상될 가능성은 59.9%를 5.00%에서 5.25%로 높아질 가능성은 15.7%를 각각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00% 수준이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일리더스. 제목 골드만삭스 2050년 인리, 나이지리아 경제가 한 초월, 저출산, 고령화 영향. 20여 년 후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 등 인구 대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을 추월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6일 발표한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대인 세계 인구 증가율은 2075년이 되면 0%에 가깝게 줄어들 전망이다.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달리 인도네시아나 이집트,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은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제 규모도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예측이다. 이에 따라 2050년이 되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서유의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하고 이집트와 나이지리아 경제도 세계 15위권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올해 브라질에 이어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로 예측되는 한국은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2075년이 되면 나이지리아의 경제가 세계 5위로 뛰어오르고 파키스탄도 세계 6위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골드만삭스는 필리핀의 경제 규모도 2075년에는 세계 14위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하는 한국은 2050년대부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일본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2075년에 1인당 실질 GDP는 1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프랑스와 캐나다 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제목 한 기준금리, 일체 고 제외 선진국 중 가장 덜 올랐다.
지난 9에서 11월 주요 선진국 중에서 한국의 정책금리 인상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발맞춰 주요국 중앙은행 역시 잇따라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지만 각국 경기와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 흐름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요 선진국의 정책금리 인상 현황을 집계한 데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과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각각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이전을 포함하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정책금리는 3.75에서 4.00%로 높아졌다. 미국 연준에 발맞춰 유럽중앙은행 역시 9월과 10월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각각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정책금리가 0.50%에서 2.00%로 150bp 뛰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은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50bp 인상한 데 이어 11월 회의에서는 75bp로 인상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리는 1.75%에서 2.25%로 다시 3.00%까지 상승했다. 캐나다와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도 이 기간 정책금리가 125bp 상향 조정됐다. 호주와 스웨덴은 100bp, 노르웨이와 스위스 등은 정책금리가 75bp 올랐다. 한국의 정책금리는 같은 기간 한 차례의 빅스텝으로 2.50%에서 3.00%로 50bp 상승했다. 조사 기간 직후인 11월 24일 베이비 스텝을 실시한 점을 고려해도 인상폭이 75bp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작은 수준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은행이 9월과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단기정책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 목표를 동결하고 장단기 정책금리를 당분간 현재 또는 더 낮은 수준에서 운용할 것이라는 종전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유지했다. 체코 역시 7.00%인 정책금리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 선진국 중 금리를 인하한 곳은 없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9월 이후 주요국에서는 가파른 물가 오름세에 대응해 대체로 큰 폭의 정책금리 인상을 지속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리 인상 폭을 축소하거나 동결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앞으로도 대다수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 인상 속도와 금리 동결 여부 등은 각국의 경기와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 흐름에 따라 차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다른 주요국보다 이른 지난해 8월부터 선제적 금리 인상에 나선 점이 최근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금리 인상 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이 선제적 금리 인상에 나선 주요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꼽았다. 이 총재는 지난 10월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한 강연에서 물가 상승률이 2% 중반으로 높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8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초저금리 환경에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다른 중앙은행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시작했기에 올해 들어 인플레이션 관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제목 골드만삭스 월스트리트 큰손들은 연준 피벗에 베팅. 월스트리트의 큰손들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에서 속도를 완화하는 쪽으로 피벗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 골드만삭스를 인용해 뮤추얼 펀드와 헤지펀드 등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대형 투자자들이 이 같은 시나리오에 기반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현재 투자자들은 공업과 원재료, 에너지 등 경기의 영향에 민감한 분야의 비중을 평소보다 늘렸다.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연준이 매파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지만 4조 8천억 달러의 자금을 굴리는 큰 손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경제 지표들에선 희망적인 조짐이 발견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7.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높은 수치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올해 1월 이후 최소폭 상승이다.
고공행진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던 연준도 다소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KT 닉슨 노던 트러스트 웰스 매니지먼트 투자 분야 대표는 미국 경제가 급격한 경기 침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연준이 실제로 속도 조절에 착수하기 위해선 과열된 노동시장의 진정이 전제 조건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미국의 10월 실업률은 3.7%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올라갔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과열을 이유로 금리 인하 전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WSJ는 오는 13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할 11월 CPI 지수가 연준의 향후 기조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준은 13일부터 이틀간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1월 CPI가 예상보다 높을 경우에는 다음 회의인 내년 2월에도 연속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투자은행 엘리의 브라이언 오버비 수석 시장 전략가는 시장은 CPI의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방향이라면 수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